요 앞에 단어는 복소수였고 이제 요 단어는 2차 방정식이고 뭐 그 다음 단어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 뭐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요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이 방정식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예요. 그죠? 1차든 2차든 고차든 방정식의 풀이라는 건 결국 근을 찾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그 얘기 하나 나오고요. 밑에 가서 근의 판별 그리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켤레근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다시 보면 2차 방정식의 해를 찾는 방법인데 2차 방정식의 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뭐랄까 물론 이해도 해야 되지만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구나. 첫 번째는 뭐냐면 인수분해. 두 번째는 뭐냐면 근의 공식. 인수분해 해서 찾을 수 있으면 찾으시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 가지고 찾는다. 오케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특별히 여러분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2차 방정식을 푸세요. 그리고 딱 보면 인수분해할 생각을 할 거잖아요. 안 되면 근의 공식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그지? 그걸 이제 머릿속에 좀 각인을 하자는 이야기고요. 인수분해 제가 특별히 설명 안 해도 되죠? 우리 앞에서 많이 했었던 거고 중학교 때도 많이 했던 거니까. 근의 공식 어때? 이거 기억이 납니까? 근의 공식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설명할까요 말까요? 왜 이렇게 생겼는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알아? 아니요. 그래요. 근의 공식부터 그럼 차근차근 보러 가겠습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최고차의 차수가 2차니까 이제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 얘를 찾는 방법은 뭐냐면 그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차가 a이기 때문에 a로 묶은 상태로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이렇게 왔다고 치면 이 뒤에 누가 와야 완전 제곱이 되는 거야? 요거 절반해서 제곱한 거. 그지? 그러니까 이 뒤에 누가 온다? 4a 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와야 이게 완전 제곱이 돼요. 오케이? 그럼 이거 없던 거 내 마음대로 쑤셔 넣은 거니까 밖에서 하나 빼야겠죠? 뺄 거니까 a 하나 곱한 거 4a분의 b제곱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뺄 거고요. 그리고 원래 있던 c까지 더하면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하게 된 거지. 그죠? 그러고 나서 보면 요 안에 들어있는 게 누가 되는 거다? x 더하기 2a분의 b 이것의 완전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지금 a가 붙어 있고 요거 우변으로 넘길게요. 는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 다음 요 녀석 통분할 거고요. a로 나누기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x 더하기 2a분의 b의 완전 제곱이 통분해보면 4a인데 요 a까지 넘어갈 거니까 4a 제곱 될 거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4a분의 b제곱 빼기 4ac거든. 거기에 a로 나눈 거니까 분모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럼 뭘 제곱한 게 얘더라 라는 소리니까 x 더하기 2a분의 b라는 거 자체는 뿔마에 루트에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죠? 그리고 나서 2a분의 b를 우변으로 넘기면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써보면 x는 요게 루트 안에 밑에 거 위에 거 붙어 있는데 어차피 뿔마니까 부호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4a 제곱은 루트 c면 2a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분모가 2a로 통일이 되면 요거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b 될 거고 뿔마에 루트에 분자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외우고 있는 건 요 녀석인 거지.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물론 인수분해 해서 찾은 해도 당연히 이거랑 똑같은 해예요. 그죠? 근데 이게 숫자가 지저분하잖아. 그죠? 워낙 중요하고 하도 많이 하니까 외워진 거지. 그냥 다짜고짜 외우라고 하면 잘 안 외워지게 생겨 먹었잖아요. 그죠? 복잡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웬만하면 쓰고 싶지 않은데 뭐 인수분해가 안 되면 최후의 수단을 어쩔 수 없이 써야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외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 자체가 되게 복잡한 일은 아니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그냥 찾으면 끝나는 거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요거구나 라는 거 정도를 외우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뭐 유도하는 과정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진 않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특별히 이거 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진 않을 거니까. 어쨌든 결론은 요 녀석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에서의 최후의 수단이다. 기억하시면 되고 나중에 할 거지만 2차 방정식 아니라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 이런 식으로 고차 방정식으로 넘어가면 그 고차 방정식의 풀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인수분해. 물론 책에는 되게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말하거든요. 근데 무엇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무엇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무엇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 3차 이상의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아니면 풀 수가 없어요. 얘처럼 근해 공식 같은 게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2차에서만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녀석이구나 정도를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앞 단원에서 복소수 이야기를 했는데 A나 B나 C 저거 당연히 다 실수거든요. 개수들이 실수인 2차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근이 이렇게 생겼다인데 A도 실수고 B도 실수야. 문제는 루트거든.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녀석이 만약에 양수면 그냥 뭐 루트의 양수니까 실수 되겠죠. 물론 무리수일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실수가 될 텐데 문제는 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면 루트 안에 음수니까 허수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또 뿔마이긴 한데 만약에 여기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하필 딱 0이라는 값을 가져버리면 뿔마 0이니까 그냥 하나의 값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녀석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판별식 이렇게 불렀고 영어로는 보통 대문자 D 이렇게 나타낼 텐데 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녀석의 부호에 따라서 얘가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무엇을 판별하냐면 실근의 개수를 판별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은 2개예요. 3차 방정식이면 근이 3개고요. 4차 방정식이면 근이 4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실근이 몇 개냐를 판단하겠다는 거야. 2차 방정식이면 항상 근은 2개인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뿔마의 루트 머시기니까 완전히 서로 다르게 생겨먹은 2개가 근이 되겠죠. 그래서 요 경우라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0이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0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생겼거든요.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마이너스 2a분의 b로 똑같잖아요. 그럼 이때는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실근이 2개이긴 한데 서로 같다는 거야. 같은 거 2개란 이야기고요. 그래서 약간 멍청이 같은 표현이지. 같은 두 실근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얘를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중근 이렇게 부른다고. 그죠? 겹쳤다는 이야기예요. 중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뭐 책에 따라서는 실근이 1개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2개인데 그 2개가 같은 거다라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얘는 0보다 작다는 건 애초에 허수고요. 거기에 뿔마 붙었으니까 서로 켤레인 2개가 나오겠죠.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그래서 이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실근인지 허근인지 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근해 공식에서부터 나온 거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뒤에 이 얘기를 넘어가기 전에 자 여기서 얘기 안 하면 까먹을까봐 이야기를 하자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경우엔 얘가 근해 공식이고 얘가 판별식인데 그 짝수 근해 공식, 짝수 판별식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건 어떤 경우에 쓰는 거였냐면 여기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 요 경우에 쓰는 건데 이건 사실은 몰라도 푸는데 별로 지장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알아두시면 조금 편하겠죠. 요 상태로 근해 공식을 바로 써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생겼겠죠? 뿔마 루트 b제곱 4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이거 써놓고 나서 보니까 분모에 2 들어있고 분자에도 여기 2 있죠? 루트 안에 4 있는데 요 4는 루트 밖으로 나오면 2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분자 분모를 다 2로 나누면 분모는 a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b 프라임이 되고 뿔마 루트에 여기 4는 뜯어서 밖으로 던져서 약분된 거니까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을 우리 짝수 근해 공식 이렇게 말하고 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건 짝수 판별식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짝수 판별식을 쓸 때도 이렇게 쓰잖아요. 4로 나눈다고요. 애초에 판별식은 원래 이거였는데 얘를 4로 나눈 게 얘니까 짝수 판별식은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요. 4로 나눴다고. 그렇죠? 그래서 모른다고 못 풀 건 아니지만 짝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생긴 걸 쓰고 있으면 얘는 공부를 안 하는 새끼구나 이런 소리를 듣겠죠? 그래서 짝수면 짝수 근해 공식, 짝수 판별식 이용해서 해도 찾아보시고 판별식도 써보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죠? 지금까지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요 근해 공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책에 보시면 그 다음 얘기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책에 있는 순서대로 제가 쭈루룩 설명하고 그 다음에 뒤에 예제를 몇 개 같이 풀어볼게요. 다시 x 찾아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뿔마니까 근 두 개를 알파와 베타라고 치면 알파를 편의상 그냥 뭐 플러스 달린 녀석 그리고 베타를 2a분의 마이너스 b 빼기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두 개를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 뭘 하고 싶으냐면 얘하고 얘는 이것이 굳이 허수가 아니더라도 약간 켤레 같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분모 똑같고 마이너스 b 똑같은데 루트에 달려있는 부호만 둘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복소수 할 때도 했지만 이런 애들은 얘네들끼리 더하거나 얘네들끼리 빼거나 혹은 얘네들끼리 곱하면 좀 예쁘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짓을 한번 해보자는 건데 첫 번째로 할 건 얘랑 둘이 더할 거란 이야기죠. 얘네 둘이. 더해보면 분모는 2a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분자 보면 마이너스 b가 두 개 되겠죠? 그리고 여기 뒤에는 뿔마거든. 뿔마니까 둘이 퉁쳐서 없어질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누가 된다? 2a분의 마이너스 2b 이러고 뒤에는 없어져요. 그지? 근데 이건 뭐 2하고 2는 이렇게 둘 필요 없으니까 약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지기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구나 라는 거고요. 요거 두 개 곱하는 것까지 많이 하죠. 얘랑 둘이 곱할 거예요. 그럼 분모는 2a의 제곱이니까 4a 제곱 될 거고 분자는 얘 뿔마고 얘니까 합차지. 그죠? 앞에 있는 거 제곱할 거야. b제곱 되고요. 뒤에 있는 건 제곱해보면 그냥 루트 안에 게 그대로 빠져나오겠죠.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b제곱은 둘이 없어질 거고 요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를 바뀔 거고 4a 제곱이고 4ac니까 4a랑 4a가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남는 게 누구냐면 a분의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죠? 근데 책에는 이렇게 두 개가 써 있는데 대부분의 책에는 이렇게 두 개만 써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얘하고 둘이 뺀 거, 그 뺀 것도 알아두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둘이 빼보면 알파에서 베타를 뺄 건데 이게 제가 편의상 얘를 플러스라고 했지만 둘 중에 누가 큰지 작은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빼서 절대값을 씌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빼보면 분모는 똑같이 2a야. 여기 쓰세요. 좀 이따가. 분모는 똑같이 2a인데 뺄 거니까 마이너스 b고 마이너스 b는 똑같으니까 없어지겠죠? 그럼 플러스 루트 머시기 마이너스 루트 머시기니까 그놈만 두 개가 돼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요 2하고 2는 약분돼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죠? 그래서 써보자면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다 쓰기 귀찮으니까 판별식 d라고 그냥 쓸게요.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절대값 씌웠잖아요. 누가 큰지 몰라서.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게 두 근의 차이다 라는 말입니다. 얘는 어디다 같이 메모를 좀 해두세요. 마지막 거.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요 마지막에 오는 요 녀석은 여기다 제가 그냥 D라고 썼는데 짝수라고 해서 짝수 판별식 쓰시면 안 돼요. 짝수여도 여기는 B제곱 마이너스 4H 쓰는 거야. 지금 제가 여기다가 4분의 D 이렇게 안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D는 무조건 B제곱 마이너스 4H 들어가는 거고요. 요거 유도하는 게 이거 이제 자주 나오니까 제가 이거 외우라고 기억하시라고 말은 했다만 보통 문제집에서 혹시 이것의 값이 필요하면 어떻게 푸냐면 이거 두 개 가지고 얘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 무슨 곱셈공식의 변형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제곱해 가지고요. 알파 베타 4개를 뺄 거야. 그럼 이게 누구랑 똑같으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제곱한 거랑 똑같죠. 그죠? 이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 더하기 2알파 베타인데 이거 4개 빼버리면 빼기 2알파 베타랑 똑같잖아요. 이게 뭐였냐면 마이너스 a분의 b야. 이거 제곱한 거고요. 이거는 a분의 c를 4개 뺄 거래. 그럼 a 제곱분의 b 제곱이야. a분의 4c예요. 통분해보면 a 제곱분의 요건 b 제곱이고요. 이거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하니까 없어졌겠죠. a 제곱분의 b 제곱에 요거 원래는 a분의 마이너스 4c인데 a 제곱할 거니까 a 하나 더 줘야겠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를 통분하면 얘가 되고 이거 자체가 뭐 되는 거다? 얘의 제곱되는 거라고요. 즉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고요.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씌운 녀석은 즉 루트 씌우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도 루트 씌우는 거야. a 제곱의 루트니까 절대값이고 여기는 그냥 루트의 b제곱 빼기 4ac 해서 아까 이야기한 요거랑 똑같이 생긴 녀석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보통 책에서는 이렇게 많이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필요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냥 구한다고. 그때마다. 근데 이거 뭐 굳이 그때마다 구할 필요 없이 요거 하나 외워두시면 많이 써먹을 수 있으니까 두 근의 차이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 단원에도 몇 문제 나오긴 하거든요. 이거 물어보는. 근데 여기 단원보다 사실은 2차 함수 하러 가서 얘를 훨씬 많이 쓰게 될 거예요. 다음 단원에 가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이 근과 개수의 관계를 유도하는 과정이 저는 이제 이 근의 공식 가지고 두 근 지정해서 이렇게 찾았는데 2차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건 인수분해도 있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인수분해 가지고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만약에 얘가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가졌다는 건 인수분해 하기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납득이 가죠? 무슨 얘기인지? 방정식의 해라는 건 대입해서 0 되는 거다 그 얘기니까 인수정리 생각해보면 알파 대입해서 0이 됐다는 거야. x 마이너스 알파가 인수로 있다는 거야. 베타 넣어서 0이 됐다는 거야. x 마이너스 베타가 인수로 들어있다는 거야. 그죠? 최고창의 개수는 a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을 거고요. 얘를 다시 전개하면 x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니까 ax제곱 빼기 a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더하기 a 알파 베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얘하고는 완전히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b하고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같은 거고요. 여기 c하고 a 알파 베타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a분의 c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인수분해 한 거 가지고도 근과 계수의 관계 찾을 수 있고 근의 공식 가지고도 당연히 똑같이 생긴 거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고 요거 굳이 왜 한 번 더 썼냐면 만약에 A, B, C가 주어졌어. 개수들이 나와 있고 뭐 근의 관계들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찾는 건데 반대로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을 찾으세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쓰려고 하는 거예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 합과 곱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살펴보시면 x1차항 계수 앞에 두 근의 합이 들어가는 거고 상수항에 두 근의 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부호 신경 잘 쓰시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어요. 그러니까 b 자리에 누구 넣을 수 있다고요? 마이너스 a에다가 두 근의 합 넣을 수 있고요.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였거든요. 그러니까 c는 a 곱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c 자리에 누구 넣을 수 있냐면 최고차항의 개수에다가 두 근의 곱해가지고 넣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합과 곱이 나와 있을 때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건 이런 방법으로 만들게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그 책에 보시면 마지막에 나오는 건 이제 켤레근 이야기인데 이 켤레근도 역시나 계속해서 근의 공식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건 제가 요거 근과 계수의 관계 만들면서 그 얘기를 살짝 했죠. A, B 이런 애들이 여기서 지금 하나 뿔마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 루트라는 녀석이 약간 좀 뭐랄까 켤레 역할을 하게 될 녀석인데 헷갈리는 건 이거다. 여기 써볼까요? 복소수를 우리 실컷 공부했으니까 복소수 이야기를 먼저 좀 하자면 만약에 A와 B와 C가 모두 다 실수래. 개수들이 모두 다 실수라고 했을 때 근 하나가 복소수 뭐라고 써야 되냐? 알파가 뭐 예를 들어서 P 더하기 QI 이렇게 생긴 복소수였으면 또 하나의 근은 P-QI 물론 Q가 이제 0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한 녀석이 이렇게 생겨먹은 복소수 허근이었으면 나머지 하나는 그것의 켤레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의 공식 와서 보시면 A, B, C가 다 실수 그랬거든. A가 실수고 B도 실수야. 그런데 근 하나가 허근이라는 건 루트 안에 들어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허수란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루트 허수 즉 2A분의 마이너스 B는 실수 부분 2A분의 루트 판별식은 허수 부분 그것이 뿔마로 두 개의 근이 될 거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복소수가 한 근이면 나머지 또 하나는 켤레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고요. 조금 다르게 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도 생각해보면 A, B, C가 다 실수인데 알파가 허수야. 근데 보시면 얘네 둘이 더해서 실수됐죠. 얘네 둘이 곱해도 실수됐거든요. 허수 있는데 더해도 실수, 곱해도 실수되는 건 이 녀석의 켤레밖에 없어요. 복소수 할 때 했겠지만 허수 하나 있는데 누구랑 더했더니 실수됐고 곱했더니 실수됐대. 그럼 요 녀석은 이 녀석의 켤레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개수들이 다 실수인데 허근 하나 나왔어. 나머지 하나는 그것의 켤레일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하나 더. A, B, C가 이번엔 유리수인데 근 하나가 P 더하기 루트 Q 뭐 이런 식으로 무리수인 녀석이 근 하나로 나왔다면 또 한 근 역시 이렇게 생긴 녀석. 무리수 부분만 부호가 다른. 이것도 방정식에서 그냥 켤레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무리수일 때 켤레 무리수 이런 건 안 해요. 그런 말은 없어. 근데 그냥 세트로 나오는 거니까 켤레근이다 이렇게 표현은 합니다. 보시면 A, B, C가 다 유리수라고 했는데 뭐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당연히 유리수겠죠. 유리수랑 유리수 나누는 거니까 유리수인데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밖으로 못 나왔다는 얘기야. 근 하나가 무리수란 얘기는. 그러니까 뿔마가 그대로 살아있을 거라서 무리수 부분의 부호만 서로 반대인 녀석이 켤레근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개수가 모두 다 실수야. 그런데 허근이 있다고 그것의 켤레는 꼭 따라와야 돼. 개수들이 다 유리수인데 근 하나가 무리수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그것의 켤레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고요. 요거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이런 것 나오거든요. A와 B와 C가 실수일 때 알파가 P 더하기 루트 Q야. 그러면 베타가 P 마이너스 루트 Q다. 이거랑 A, B, C가 유리수인데 근 하나가 P 더하기 QI야. 그럼 나머지 또 하나가 P 마이너스 QI다야. 섞여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 개랑 이렇게 두 개랑 둘 중에 하나는 맞는 얘기고 하나는 틀린 얘기야. 뭐가 맞는 얘기고 뭐가 틀린 얘기니? 졸려? 어떡하죠? 가서 물이라도 한 번 먹고 와. 둘 중에 하나는 맞는 얘기고 하나는 틀린 얘기입니다. 누가 맞는 얘기고 누가 틀린 얘기니? 얘가 맞다고 틀리다고. 얘가 틀렸대요. 그럼 얘는 맞았고? 네. 다른 사람들도 동의해? 얘는 틀렸고 얘는 맞았대. 응. 봐봐요. 밑에 거 먼저 볼까요? A, B, C가 유리수래. 유리수는 실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녀석이잖아요.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 실수 이렇게 말하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A, B, C가 유리수라는 말은 이미 A, B, C가 실수란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허근 나왔다고? 켤레가 오는 거 당연합니다. A, B, C가 유리수라는 말은 이미 실수라는 말이랑 똑같기 때문에 허근 나왔어? 얘 맞아요. 그럼 얘는 틀렸다는 이야기거든? 왜 틀렸다는 이야기냐면 실수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유리수, 무리수 합쳐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A, B, C가 무리수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개수들이 무리수인데 무리수 근이 나오면 꼭 켤레가 와야 돼? 그런 건 아니야. 두 근의 합이 무리수일 수 있어요. 두 근의 곱이 무리수일 수도 있다고. 이게 위에서 보시면 A, B, C가 다 유리수라고 했거든. 그런데 무리수가 하나 나왔다고? 그러면 무리수 두 개 더해서 유리수가 되어야 되고 무리수 둘이 곱해서 유리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무리수 부분에 부호만 다른 녀석이 와야 돼요. 둘이 더하면 루트 없어지죠. 둘이 곱하면 합차니까 또 루트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해서 유리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얘는 그냥 A, B, C가 실수라며. 실수라는 건 무리수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얘네 둘이 근으로 와야 될 이유는 없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둘이 섞여 있으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리지 마시고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 얘기고요. 문제로 가서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유형 1번은 그냥 푸는 거니까 해보시고 유형 2번 와서 보시면 388번인데 이걸 보고 이제 이런 생각 한다고. 2차 방정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2루트 3 한 근이 1 더하기 루트 3이래. 이걸 보자마자 하나가 1 더하기 루트 3이면 또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3인가 봐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왜 안 된다고요?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잖아요. 2루트 3이 붙어 있잖아. 개수들이 모조리 다 유리수라면 이게 하나의 근이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얘는 개수 중에 무리수가 껴있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이런 얘기잖아. 여기서 두 근을 잘 안 보이니까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2 루트 3은 0이거든요. 여기서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보면 알파랑 베타랑 둘이 더한 게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예요. 둘이 곱한 게 뭐예요? a분의 c니까 2 루트 3이거든. 아니 둘이 곱한 게 무리수야. 그럼 1 더하기 루트 3이랑 1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하면 유리수 될 텐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근이 이거라고 해서 나머지 하나가 무조건 1 마이너스 루트 3이 아니란 얘기예요. 개수들이 다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꽝이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왕 쓴 김에 찾는 방법은 하나가 1 더하기 루트 3이래. 둘이 곱해서 이거란 얘기니까 베타는 구해지겠죠. 베타 구했으면 둘이 더해서 A 값 찾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얘는 A를 찾으시면 되는데 해설을 보시면 원래 이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 야, 근하나가 이거니까 대입하세요 그 얘기예요. 여기다 1 더하기 루트 3, 여기다 1 더하기 루트 3 대입해서 A의 값을 찾으세요.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셔도 A는 손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런 방법으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거 보시면 그냥 2차 방정식을 푸세요는 특별히 할 얘기가 없는 거지. 왜냐면 뭐 인수분해 되는 건 인수분해 하면 되고 안 되는 건 근해 공식 쓰면 되고 근해 공식이야 외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책에서 절대값 같은 치사한 것들을 끼워 넣어서 절대값, 가우스 이런 애들 막 끼워 넣어서 2차 방정식을 막 복잡하게 만든다고요. 절대값이 들어 있습니다. 절대값이 들어 있는 거 뭐 푸는 방법은 막 이것저것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래프를 그려서 풀기도 하고 뭐 할 텐데 다 됐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 절대값을 딱 봤을 때 우리가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범위를 나눠서 절대값 기호를 없애는 거죠. 그죠? 범위를 나눈다는 건 무슨 얘기야? 절대값 기호 안에 x-2가 들어있어요. 그럼 얘가 0보다 크냐 0보다 작으냐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눌 거라고요. x-2가 0 이상일 때랑 x-2가 0보다 작을 때랑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다 약간 멍 때리는 거지. x제곱 빼기 요거 그냥 튀어나오겠죠? x-2 빼기 4는 0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x제곱에 절대값 밖으로 마이너스 하나 달고 나갈 거니까 이 마이너스랑 같이 섞여서 플러스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2차 방정식을 각각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위에 거부터 풀어보면 이렇게 생겼고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죠? x가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두 개일 텐데 이거 둘 중에 얘만 답이죠. 얘는 안 되고 왜냐면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거든요. 그죠? 마이너스 1은 2보다 작으니까 버리고요. 2는 아슬아슬하게 걸쳐서 데려갈 거고요. 밑에 있는 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이 0입니다. 이렇게 또 생긴 녀석이어서 x가 마이너스 3하고 2하고 두 개일 텐데 이번엔 2보다 작아요니까 얘는 버리고 얘만 데려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2하고 마이너스 3하고 이렇게 두 개가 근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근의 합을 구하세요니까 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을까? 얘는 쓸 수가 없다고요. 절대값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절대값을 풀어 헤쳐서 근을 다 따로따로 찾으셔야 되고요. 찾아놓은 근 두 개를 더해서 답을 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죠? 그래서 절대값이 붙어있는 녀석은 이렇게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누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밑에는 다 마찬가지고 옆으로 가서 옆에 네 번째 유형은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활용 문제거든요. 이 활용 문제는 제가 특별히 풀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이 직접 맞닥뜨려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풀어주면 니네가 안 풀 거잖아요. 해보세요. 되게 좀 내용이 성의 없죠. 구하려고 하는 건 미지수 x로 두고 방정식 세운 다음에 풀어봐. 그 얘기입니다. 얘는 어디를 x라고 둘지 정해줬어요. 문제에서. 에이, 해보시고요. 다음으로 갑시다. 399번이고요. 2차 방정식이 나왔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요. 뭐 보란 이야기다? 판별식 보란 이야기다. 그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컸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판별식이 뭔지 정도는 알겠죠? 5 괜히 하고 있나?
됐죠? 이따위로 생겼고요. 그 밑에 있는 애들도 다 마찬가지. 뭐 실근 400번 보시면 400번에서는 그냥 실근을 갖도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판별식을 이야기할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요.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죠. 서로 같은 두 실근이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실근을 갖도록이라는 건 얘도 실근을 갖는 거고 얘도 실근을 갖는 거니까 그냥 두 실근 가져요 라고 하면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라고 해야 돼요. 여기에 서로 다르다는 표현이 없으면 서로 같은 두 실근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그냥 실근 가져요 아니면 두 실근 가져요 그러면 0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고 콕 집어줘야 0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는 그냥 실근이니까 0 이상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밑에 보시면 밑에 있는 녀석은 중근을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판별식이 0이다. 그거 이용하라는 이야기고요. 전개를 좀 하긴 해야겠죠? 뭐 이 상태로 지금 바로 하긴 좀 그러니까 전개해서 내림차순으로 잘 정리를 해보시면 되고요. 유형 6번은 뭐 판별식 비슷하게 쓰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유형 7번 넘어와서 보시면 얘는 이런 표현을 좀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406번인데 문제 보시면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이 완전 제곱식이 되었으면 좋겠대요. 이 식 자체는 방정식이 아니야. 는 0이 없어요. 그죠? 하지만 그냥 x에 대한 2차식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됐으면 좋겠대. 완전 제곱식이라는 말 자체가 뭐랑 똑같은 거냐면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중근 갖는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무언가의 완전 제곱이 되었다라는 건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어떤 상태인 거야? 중근 갖는 상태인 거야. 똑같이 생긴 거 두 개가 곱하기로 연결된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말이랑 판별식이 0이다 라는 말이랑 중근을 갖는다는 말 다 같은 말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요. 뭐 이런 것도 또 똑같은 표현이겠죠?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될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 2차식인데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건 얘랑 둘이 똑같다는 이야기 아니겠어?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 다 마찬가지 얘기니까 눈치를 좀 채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넘어와서 410번입니다. 2차 방정식 하나 나와 있고요. x제곱 빼기 3x 더하기 1은 0.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거래요.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알파랑 베타를 찾자면 찾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판별식도 써보시면 0보다 크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 둘 다 실수입니다. 그죠? 근데 알파랑 베타를 찾은 다음에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뭔가 값을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는 아닐 거라는 거야. 그러라고 나온 문제는 아닐 거라고요. 뭐 니네한테 막 산수를 시키려고 내는 문제는 아니니까. 구몬수학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뭘 하라는 이야기냐면 알파랑 베타 실제로 구할 수 있지만 그걸 구할 게 아니라 요 식을 좀 간단하게 나타내서 알파랑 베타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 좀 풀어봐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이거 알파랑 베타랑 자리를 싹 바꿔도 원래 거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관계식 찾으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통분부터 해보면 분모는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될 거고 분자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그치?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우리가 쓸데없이 좀 말이 길어지나? 우리가요 이거를 곱셈 공식 할 때도 봤고 인수분해 할 때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의 값을 찾으세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두 가지 다는 뭐냐면 인수분해 할 수도 있고 곱셈 공식의 변형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곱셈 공식의 변형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를 세제곱한 거에서 얘만 남기려면 뒤에 3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기억하고 있겠죠? 그리고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이게 다 같은 식이야. 그러니까 지금 분자에 얘가 들어있는데 이것의 값을 찾기 위해서 얘를 이용하셔도 되고 얘를 이용하셔도 돼요. 누굴 이용하든 당연히 값은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선 얘를 쓰는 게 편하겠어요? 얘를 쓰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 차이는 미묘해요. 그냥 생각나는 거 먼저 쓰시면 돼요. 그런데 둘이 동시에 만약에 떠올랐으면 얘를 쓰는 게 편하겠어요? 얘를 쓰는 게 편하겠어요? 위에 게 좀 편하지. 왜냐하면 우린 뭘 알고 있다고?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얘네 두 개래. 알파 플러스 베타 3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 1이야. 두근의 합이랑 곱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걸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잖아요.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있는데 지금 제곱 들었잖아요. 얘는 뭐 해야 돼? 이거 제곱한 거에서 이거 3개 빼야 돼요. 산수 한 번 더 해야지. 그죠? 물론 말했지만 차이는 아주 미묘하기 때문에 둘 중에 생각나는 거 먼저 잡아가지고 그냥 푸시면 되지만 말하고 나서 보니까 또 그 차이가 너무나 미묘해서 굳이 구분할 이유가 있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두 가지가 다 가능하고 저는 이렇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분자에 들어가야 될 숫자는 이런 애들이구나.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가지고 값을 대입하시면 뭐 찾아지긴 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알파랑 베타를 구하지 못할 건 아니지만 걔네들을 구해서 굳이 여기다 넣어서 산수화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얘를 통분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필요하다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런 애들 값을 가지고 이 녀석 값을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혹시나 싶어서 나중을 위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얘를 푸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잖아요.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요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요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베타 제곱이나 알파 제곱이라는 녀석 자리에 이런 애들을 집어넣어서 생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간단하니까. 근데 나중에 조금 더 복잡하게 생긴 녀석들을 가지고 차수를 낮추기 하거나 복수수 할 때도 하나 뭐 비슷한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할 때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 뭐 기억은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차 방정식 하러 가면 이렇게 푸는 것도 나오긴 할 겁니다. 뒤로 넘어가 볼까요? (414번인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도 실근을 갖긴 하네요. 대입해 그 판별식 써보면. 그래서 알파랑 베타 있는데 그런 집어넣어 가지고 당연히 찾으세요 이런 이야기 아닐 거라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이런 관계식들을 이용해서 뭔가 풀어보세요인데 하려고 보니까 항이 3개짜리고요. 이걸 그냥 이대로 다 전개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그건 괜찮아. 할만하지. 무슨 알파 제곱, 베타도 있어야 되고요. 그냥 알파 제곱도 있어야 되고 무슨 뭐 이상한 거 되게 많잖아요. 그죠? 저걸 다 전개하면 항이 9개짜리 나오거든요. 하기가 싫다는 이야기지. 그죠? 그래서 너무 문자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줄일 필요가 있는데 그걸 줄이는 요령이 뭐냐면 이거예요. 요거. 요거. 자, 이 식에서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건 알파랑 베타의 합이에요. 이고요. 알파랑 베타의 곱이에요. 이렇게 생겼는데 구하라고 한 건 얘거든. 차수가 높은 녀석이죠. 알파 제곱. 그냥 전개하지 말고 이거 하자고요.
알파가 근이니까 대입한 거고요. 그럼 알파 제곱은 2알파 더하기 4하고 같겠죠? 그럼 구하라고 한 게 얘였거든. 알파 제곱 빼기 3알파 더하기 1이라는 건 요 알파 제곱 자리에 얘를 넣을 수 있다고. 2알파 더하기 4 빼기 3알파 더하기 1이에요. 즉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5하고 같은 값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뒤에 오는 베타도 여전히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요 녀석은 식을 살짝 바꿔보면 누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5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5 이렇게로 식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쟤는 이제 전개해서 뭘 좀 할만하지. 그죠? 뭐 전개해보면 알파 곱하기 베타도 있고 알파 플러스 베타도 있고 5도 있고 뭐 25 있죠.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전개해서 얘네들을 대입하시면 되는데 얘도요. 하필이면 생긴 모양이 이거여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요거 5하고 마이너스 알파 자리를 바꾸면 5 마이너스 알파 5 마이너스 베타 식이 이렇게로 바뀌게 될 텐데 이건 원래 있던 식이 얘고요. 이게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 거니까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그죠? 얘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지금 난 뭘 찾아야 돼요? 5 빼기 알파 5 빼기 베타. 뭐 한 거야? x에다가 5 대입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랑 똑같은 거다? 5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빼기 4 여기다 5 대입한 거랑 똑같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만 산수하시면 답이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점점 강의실에서 밖으로 나가고 있어. 여러분의 정신 상태가. 야, 50분 해서 그런 거야? 최대한 빨리 끝내볼게요. 정신 차려. 아이고. 이어서 옆에 보시면 이제 유형 10번은 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계수 구해보세요인데 그냥 산수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두 근의 차이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그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알파 베타 4개 빼는 거였다고요.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잖아요. 이거 제곱한 거에서 이걸 4개 빼래. 그게 5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로 K값 찾으세요. 예요. 방정식이 새로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 방정식의 해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 마찬가지니까 요 산수는 여러분이 좀 해보시고요. 뒤에 가서 보면 이제 요 유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420번. 2차 방정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두 근의 비가 2대 3이래. 아 그러면 알파랑 베타가 2대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뭐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 그런데 뭐 알파는 베타 2대 3 베타는 3분의 2 알파 뭐 이렇게 푸셔도 되는데 이 3분의 2라는 숫자는 좀 지저분하잖아 풀기. 그러니까 아예 그냥 2대 3이라 그러면 하나가 2 알파고 하나가 3 알파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굳이 알파와 베타가 2대 3이다 비례식 푸지 마시고 2대 3 그러면 하나가 2 알파 하나가 3 알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도 보시면 두 근의 차이가 이래. 나 두 근의 차이 알아. 절대값 a분의 루트 d. 그게 2다. 하셔도 되는데 두 근의 차이가 2라는 거 생각해보면 하나가 알파야. 또 하나 누구란 얘기야? 알파 더하기 2란 얘기야. 그죠? 이 차이가 2잖아요. 이렇게 두 개의 근이 요 방정식의 근이라는 소리야. 그럼 두 근의 합이 얼만데? 마이너스 2잖아요. 얘네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2라고. 알파가 금방 찾아지죠. 두 근의 곱을 이용하시면 m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밑에 뭐 있니? 연속한 자연수래요. 무슨 소리야? 차이가 1이다 그 얘기죠. 하나가 알파면 하나는 알파 플러스 1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쵸?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 뭔 소리야?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 우리가 지금 계속 두 근의 합이랑 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말에서 두 근의 합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생각해!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 두 근의 합이 0이다.
곱이 뭔지 모르지만 음수다. 부호는 반대라며. 정확한 값은 알 수 없지만 둘이 부호가 반대니까 음수다 그 얘기라고요. 어차피 근과 계수의 관계 생각해보면 말했지만 합이랑 곱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죠? 절대값 갖고 부호가 반대야? 더하면 빵, 곱하면 음수. 그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m을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산수는 직접 해보시면 되겠고요. 옆으로 와서 얘네들도 마찬가지. 계속 똑같은 거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래요. 알파랑 베타래요. A, B도 안 나왔고 알파, 베타도 안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찾을 수는 없는데 이건 하나 할까요? 그래도 굳이 찾아보자면 이 방정식의 두 군이 이거니까 알파랑 베타랑 둘이 더한 건 마이너스 A 이렇게 생겼을 거고 알파랑 베타랑 둘이 곱한 건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죠? 근데 그 밑에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번엔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래요. 이 방정식의 두 군이 이거라는 거야. 그럼 똑같이 근과 계수의 관계 살펴보라는 이야기겠다. 그렇죠? 이 방정식의 두 군은 얘하고 얘니까 얘네 둘이 더한 거. 이게 뭐란 이야기예요? 마이너스 B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얘네 둘이 곱한 거가 이렇게니까 A다 그런 이야기겠지. 그죠? 그래서 식이 총 4개가 찾아진다고요. 미지수 4개, 식도 4개. 근데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A하고 B예요. 그럼 이제 알파랑 베타를 없앨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 식에서 알파랑 베타를 없앨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식 두 개를 한번 살펴볼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2를 더한 거다. 그죠? 근데 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쨌든 목적은 뭐라고? 알파 베타를 없애는 거라고.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누구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마이너스 B구나. 이게 요 식에서 찾아지는 거고. 얘는 전개해보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게 A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는 B,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 한 게 A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요거 두 개 연립하시면 A하고 B가 찾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용하는 거구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유형도 마찬가지 13번 유형도 보시면 이번엔 그래도 숫자가 좀 나오긴 했네요. 그죠? x제곱 빼기 5x 더하기 3 저것의 두 군이 알파랑 베타래.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물론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알파랑 베타도 구할 수 있지만 그거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를 이용하세요 라는 뜻일 거고요. 구하라고 한 건 뭐냐면 3 마이너스 알파랑 3 마이너스 베타 이거 두 개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 찾아보래. 그럼 내가 만들어야 될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이거랑 이거니까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이 얼마인지 찾으시면 되죠. 두 근의 합이라는 건 얘하고 얘하고 둘이 더한 거야.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6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인지 알고 있고요. 그죠? 두 근의 곱은 얘랑 얘랑 둘이 곱하는 거잖아요. 전개해보면 뭔지 알 수 있겠죠? 알파 베타랑 알파 플러스 베타는 찾을 수 있으니까. 그 합과 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새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산수는 직접 하시고 옆으로 갑니다. 다음 거. 2차 방정식 저렇게 생겼는데 한 근이 3 더하기 루트 5래요. 그런데 뭐래요? 유리수. 개수들이 전부 다 유리수란 이야기잖아. 그죠? A도 B도 개수들이 모조리 다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근 하나가 3 더하기 루트 5면 나머지 하나 누구다? 3 마이너스 루트 5여야 된다. 그죠? 두 근의 합도 유리수고 두 근의 곱도 유리수여야 하기 때문에 요 녀석이랑 더해서 유리수, 요 녀석이랑 곱해서 유리수 되는 건 무리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인 녀석. 마치 허수할 때 켤레복소수처럼.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또 하나의 근이니까 이러면 어때요? 이제 근이 자연스럽게 두 개가 다 찾아졌고 이 두 개의 근을 이용해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그걸로 A, B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밑에 가서 보시면 m하고 n 실수 그랬는데 근 하나가 이거래. 나머지 또 하나가 누군지 알겠죠? 나머지 또 하나 누구예요? 나머지 또 하나 누구야? 계속 기다려? 나머지 또 하나 누구야? m, n 다 실수래. 개수들이 다 실수예요. 근 하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야. 또 하나의 그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1 더하기 i. 이렇게 생각했지. 이것도 확신이 없는 거야? 유니? 되죠? 그걸로 m, n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러 쉬운 거 물어보고 있는데 대답 안 하지? 그래 봐 어디? 옆으로 가서요. 이건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하긴 할 텐데 좀 외우기도 해야 돼. 자, x, y에 관한 2차식이래요. 제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 멘트를 보셔야 되고요.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외워야 할 결론이 뭐냐면 이 말을 보자마자 판별식이 0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하자면 요 2차식이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어쩌고 저쩌고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이야기겠죠? 여기에는 x도 들어있고 뭔가 y도 들어있고 뭔가 숫자도 들어있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x랑 어쩌고 저쩌고 y랑 어쩌고 저쩌고 숫자랑 뭐 이렇게 들어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얘를 만약에 는 0이다 라고 해서 방정식을 만들잖아요. 그럼 는 0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그럼 x를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면 x를 어쩌고 저쩌고 y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뭐 숫자, 어쩌고 저쩌고 y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숫자 뭐 이런 식으로 근이 찾아질 거다라는 거야. 얘가 이렇게 생긴 복잡하게 생긴 녀석이 x랑 y에 관한 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돼. 그럼 x를 y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x를 y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즉, 는 0이라고 방정식을 만들어버리면 x 근의 공식 써서 해를 찾잖아요. y에 관한 1차식이 돼야 돼. 그런 뜻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x 내린 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x제곱 더하기 x가 이제 여기 있으니까 y-1의 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텐데 이걸 가지고 는 0이다 라고 해서 x를 찾아보잖아요. 근의 공식 가지고.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x를 y 가지고 표현하려고 봤더니 엄청 복잡하고 길게 생긴 녀석인데 이렇게 생긴 녀석이 결론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고? 1차식이 되어야 한다고요. y에 관한 1차식. 그런데 이 루트 앞에 있는 건 어차피 1차야. 그죠? 분모에 2가 있는 건 상관없지. 유리수니까. 문제는 이거야. 루트 안에 있는 거. 이거 싹 다 전개를 해보면 y제곱 있고 24니까 이제 25y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겼겠죠? 루트 안에 y에 관한 2차식이 들어있어? 이걸 가지고 우리 1차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차수를 따져보면 뭐 1차라고 우길 수도 있지만 요 녀석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상태는 우리가 1차라고 안 하고요. 요 놈이 루트 밖으로 뽁 빠져나와서 온전한 y에 관한 1차식이 되어야 문제에서 원하는 상태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다시 보면 이런 건데 다시 말하면 x 내린 차순으로 정리해서 근의 공식 가지고 찾아보면 y에 관한 식이 될 텐데 요 녀석이 y에 관한 1차식이 되려면 루트가 사라져야 되고 루트가 사라진다는 건 요 안에 들어있는 요 녀석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돼 라는 거야.
루트 안에 완전 제곱식이면 밖으로 빡 빠져나가서 y에 관한 1차식이 될 거잖아요. 아하, 그죠? 그래서 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라는 건 이 노란색으로 박스 친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k를 찾으세요라는 말인데 이 노란색으로 박스 친 게 뭐예요? 결국 x 입장에서 보면 판별식이에요. 근해 공식의 루트 안에 들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x 입장에서 보면 판별식이고 이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우리 뭐랑 똑같은 거라고? 판별식이 0이다 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라고요. 판별식이 완전 제곱, 판별식이 0. 판별식이 0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x를 주인공으로 해서 판별식을 만들어 보면 얘가 되고요. 전개를 쭉 할 거야. 그럼 요거 y제곱, 요거는 24니까 25 y 이거 판별식이에요. 판별식이 25y제곱에 여기는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8y, 마이너스 30y. 숫자는 여기가 1 더하기 4k. 이렇게 생긴 녀석이 판별식이고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판별식이 0이다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다시 또 써보시면 15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k를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이런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이 마지막에 오는 요 판별식은 사실은 굳이 물론 15를 제곱한 게 뭔지 아시면 금방 찾을 수 있지만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됐으면 좋겠다거든요. 이거는 5y의 제곱이에요. 근데 얘는 2 곱하기 5 곱하기 3이죠. 그럼 5는 여기서 온 거잖아. 3은 어디서 온 거야? 여기서 온 거야. 얘가 뭐여야 돼요? 3의 제곱이어야 돼요. 그래야 완전 제곱식이 돼요. 뭐 한 건지 됩니까? 완전 제곱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판별식을 때려 넣을 게 아니라 숫자들이 다 나와 있잖아. 얘는 5를 제곱한 거고 여기는 원래 2ab 이렇게 돼야 되는데 2에다가 5 하나 왔고요. 보니까 3이 하나 더 있어야 돼. 이 3은 어디서 왔다고? 여기서 왔다고. 얘가 3의 제곱이면 된다고. 그래서 k가 2구나 이렇게 찾아진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려면 k에 어떤 값을 넣어야 하는지를 찾아보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고요.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그래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고 책에도 보면 그래서 푸는 방법이라고 써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안 보이냐? x, y에 대한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그러면 x 또는 y로 내린 차순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 그래서 요거 가지고 k를 찾아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는 이런 건데 좀 이해하기가 버겁다 싶으면 외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판별식이 0이다. 이상하죠? 쥐가 잘못해놓고 2차 방정식이야. X를 잘못 봤다는 건 B를 잘못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A랑 C는 제대로 봤다는 거거든. 그럼 A랑 C를 제대로 봤다는 건 두 근의 곱은 알고 있다는 거야. 원래 방정식 두 근의 곱이 얼마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12란 얘기겠지. 그죠? 이게 얘를 잘못 보고 풀었으니까 두 근의 합은 알 수 없지만 두 근의 곱은 얘네들이 곱한 마이너스 12가 될 거라고요. 두 근의 합이 1은 아니겠지만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0이다. 그런 얘기라고. 그죠? 마찬가지로 민혁이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었대. 그럼 이거 두 개는 제대로 본 거잖아요. 두 근의 합은 이걸로 찾으면 된다고요. 둘이 더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4네요. 그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0이고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4구나. 그거 가지고 올바른 근을 구해보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 본 거 없다고 치고 제대로 본 것만 가지고 두근의 합, 두근의 곱들을 찾아서 새롭게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시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얘고요. 이것도 앞으로도 되게 자주 나올 녀석이어서 기억을 좀 해두세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5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2개 있을 거고요. 그 둘이 더한 게 5다 그랬거든. 근데 이렇게 보자고. 이 두 개의 근을 알파하고 베타다 이렇게 보면 근이라는 건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F 괄호 안에 알파 들어가면 0이 된다는 이야기고 F 괄호 안에 베타가 들어가면 0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 괄호 안에 알파나 베타가 아닌 다른 숫자가 들어가면 0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2차 방정식이니까 해는 딸랑 2개밖에 없는데 그 2개를 알파랑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이 2개를 대입하면 0이 나오는 거 맞는데 이 2개가 아닌 다른 숫자가 들어가면 0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F 괄호 안에는 알파, 베타 그 외에 다른 숫자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최소한 이 문제에서는. 근데 지금 이 F 똑같은 F 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면 F 안에다가 3x 더하기 1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0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야. 그럼 이 3x 더하기 1이라는 녀석 자체가 알파가 돼야 되고요. 3x 더하기 1이라는 녀석 자체가 베타가 돼야 돼. 그래야 이 F 입장에서는 알파가 들어오는 거라고요. 베타가 들어오는 거고. 여기 x에다 알파 넣으시면 안 되고 3x 더하기 1이 통째로 알파가 되도록 하는 x를 찾아서 넣어야 된다고. 오케이? f는 괄호 안에 알파가 들어와야 돼. 그런데 얘가 들어있다고? 그럼 얘가 알파여야 된다고. 얘가 베타여야 된다고. 그죠? 근데 이제 뭐 얘가 알파고 베타면 요 x랑 요 x랑 아마 다르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뭐 x1, 요 x2 이렇게 한번 생겼다고 보면 x1은 3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고 x2는 3분의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뭘 원했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물어봤다.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근은 누구야? x1이랑 x2예요. 여기다 넣을 수 있는 숫자는 x1이랑 x2니까. 그래서 이 둘의 합을 물어본 거고요. 그럼 x1이랑 x2를 더해보면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문제에서 아까 5라고 알려줬으니까 대입하시면 값이 나올 거고요. 똑같이 두 근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근은 여기 x에 넣을 숫자, 여기서 말하는 근은 여기 x에 넣을 숫자. 제가 풀이할 때 얘는 알파 베타라고 한 거고 얘는 x1, x2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 둘이 좀 다르게 생겼구나를 기억하시고요. 괄호 안에 알파나 베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밑에는 보시면 곱도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푸는 방법은 전혀 다르지 않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까지가 2차 방정식 얘기고요. 일단 RPM을 푸는데 좀 집중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대표 문제 정도는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